수술비는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담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비를 이해하려면 수술비 담보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개념을 살펴봅시다. 우리가요, 첫 번째 어떤 보험이 좋은 보험일까요 할 때 내가 아파요. 병원 가서 뭐가 제일 두려운가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그래서 나는 뭐가 제일 무섭다 그랬어, 건우야. 죽는 게 제일 무섭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나는 죽는 게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서워서 나는 사망이 제일 무서웠던 거야. 그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와이프는 전업주부야. 당연히 죽는 건 무섭지만 금전적인 리스크만 우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험에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우리 고민하는 거야. 그럼 나는 첫 번째 제일 두려운 게 사망이었는데 최소한 우리 와이프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 집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랬어. 대신 우리 와이프가 내 돈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어요? 나는 얘한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싫은 거야. 그지? 우리 애들도 우리 애들이 죽는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없겠지만 금전적인 리스크는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애들도 크게 아프면 누구 돈 써야 돼? 내 돈 써야 돼. 그래서 우리 애들도 실손이 제일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집 5명, 우리 엄마까지 5명 중에 실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대한민국에서 많이 팔린 보험이 뭐라고? 실손보험이라고. 3,600만, 3,800만 건 뭐 그래. 엄청나게 많이 팔렸지. 자, 이렇게 중요한데 처음에 가입한 1세대는 병원비를 급여, 비급여 구별 없이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병원비를 다 해줄 수 있었던 거야. 다 해줄 수 있었어. 근데 이제 뭐가 된다고? 재가입이 된다며. 재가입이 되면 이 0%가 몇 %가 되는 거예요? 50%가 되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실비가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야. 옛날에는 병원비를 다 해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못해. 몇 %를 못 해줄 수도 있어. 50%를 못 해줄 수 있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내가 사망이 제일 두려웠어요. 그리고 병원비가 필요해서 실비가 2번째야. 근데 실비가 해결돼도 나 같은 사람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생활비에 문제가 생겨. 내가 벌어야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 생활비를 해결해줬던 담보가 무슨 담보예요? 진단비야. 그래서 진단비를 옛날에는 무슨 용도로 다 쓸 수가 있었는데 생활비의 용도로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실손의 자기부담금이 50%가 되면 얘를 순수한 생활비로 쓸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럼 얘를 무슨 용도로 쓸 수밖에 없어? 부족한 무슨 용도? 병원비의 용도로 쓸 수밖에 없잖아. 다시요.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실비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부 다 가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실비를 가입할 때는 자기 부담금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비는 누구만 믿어도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 실비를 믿으세요. 왜? 큰 질병은 통원으로 처리하지 않잖아. 입원만 하면 자기 부담금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간 병원비를 전부 다 누가 해결해줘? 실손보험이 해결해준대. 근데 이제 해결을 못 해준대. 몇 프로는 누가 내래? 50%는 네가 내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때는 이 진단비가 선생님 이 진단비는 무슨 용도입니다? 생활비 용도입니다. 선생님 보통 2년치 생활비를 말씀드려요. 3년치 생활비를 말씀드려 했는데 이제 이 생활비 진단비 일부는 무슨 용도로 쓸 수밖에 없다고?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의료비로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진단비가 이제 더 필요해. 더 필요해. 근데 진단비는 아주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 보험료가 비싸요.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이 진단비의 보험료 비싼 걸 커버하고자 계속 발전한 담보가 뭔 거야? 수술비인 거야. 다시요.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정비가 돼야 돼요. 사람이 이 상품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생각의 철학이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원히 공부해도 하나도 안 늘어요. 나는
보험에 대한 철학을 엄청 고민을 많이 해봤더니 보험은 다른 게 아니야. 나한테 아직 오지 않은 금전적인 리스크가 뭔지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죽는 게 너무 무섭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저 보장문서에 제일 먼저 뭘 보고 싶은 거야? 사망보험금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와이프의 사망보험금 나한테 궁금하지 않아. 죽으면 궁금할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은 안 궁금해. 단 내 돈을 안 가져갔으면 좋겠으니까 내 돈이 안 빠져나가는 실손보험이 1세대로 가입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병원비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데 병원비에 대한 리스크가 50%가 생겼다면 이제 이 병원비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 와이프는 뭐가 또 필요한 거야. 원래 야 난 다 필요 없어. 너는 내 병원비만 안 가져가면 돼. 했는데 이제는 병원비의 50%가 필요하다면 나는 우리 와이프 병원비를 메꿔주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뭐예요? 진단비를 늘리든 진단비가 비싸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주든인데 진단비는 비싸요. 비싼 이유가 뭐냐? 말 그대로잖아. 치료 여부가 상관이 없어. 걸렸어. 나는 자연인으로 산으로 갈게요 해도 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얘는 한 번 줍니다. 근데 수술비는 생각해봐요. 수술은 내가 아파야 수술하는 거잖아. 아프고 뭐까지 해야 주는 거야? 수술까지 해야 줍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가 회당 나가게 되는 거야. 할 때마다 줍니다. 근데 얘하고 얘 중에 얘 보험료가 더 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실손보험이 부족해지니까 진단비를 더 넣고 싶은데 진단비를 더 넣으려니까 뭐하다고? 비싸다고. 그래서 대안을 자꾸 찾아준 게 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수술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지금 본인들 가입한 걸 열어보려고 그랬냐? 수술비의 종류가 엄청 많아졌단 말이야. 단 오늘은 큰 줄기에서 수술비를 3개는 구별할 수 있어야겠어요. 이 3개는. 그 3개를 구별하려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오늘 시간을 갖는 건데,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보장 분석에 제일 메인으로 나오는 수술비가 뭐냐면 질병 상해 수술비입니다. 질병 상해 수술비. 질병은 아픈 거고요. 상해는 다친 거예요. 다쳐 수술하는 거 뭐 있지? 대표적으로 골절. 그리고 또 수술하는 거 뭐 있어요? 뭐 찢어져가지고 꼬맸어. 그죠? 이런 것들이 수술. 그걸 무슨 수술? 상해 수술. 자, 아파서 수술하는 거 뭐 있어요? 더럽게 많지. 암도 아픈 거 아닌가? 맞죠? 그 다음에 용종 아픈 거예요? 다친 거예요? 아픈 거네. 뇌혈관주는 아픈 거야? 다친 거야? 아픈 거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가장 큰 범주의 수술비예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자, 여러분들 지금 보장분석 내용들을 보잖아요. 나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가 찍혀 있다. 금액이. 여기에 찍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여기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있잖아. 있지? 너는 상해 수술비 얼마 찍혀 있어? 500만 원이 찍혀 있대. 그러면 너는 다쳐서 수술하면 얼마 준다는 거야? 500만 원 준다는 거야. 자, 질병 수술비 있어 없어? 있잖아. 질병 수술비 얼마 있어? 100만 원. 너는 그러면 아파서 수술하면 얼마 나온다는 거야? 100만 원이라는 거야. 그게 왜 중요하냐? 가장 넓은 범위의 수술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볼 때는 뭐만 보는 거냐? 다 아프고 다 다친 거니까 얘하고 얘를 볼 때는 뭘 보는 거냐면 어떤 때 안 주는데 안 주는 면책 사항만 체크하는 거예요. 아픈 걸 다 준대. 다 줄 건데 원래 다 준다고 할 땐 이래. 다 줄 건데 이거 빼고 다 줄게. 오케이? 자, 다 줄 건데 이거 빼고 해줄게가 질병수술비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질병수술비는 가장 기본 담보잖아요. 아프면 다 해주는 거야. 너는 100만 원이잖아. 넌 얼마니? 너는 없지.
또는 없는 거야. 네 보험이 오래됐을 거야. 너 가입한 보험이 몇 년도 거야. 가입한 보험이 2019년 때는 안 는 건데 이 질병 상해 수술비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0년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예전에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라는 담보가 없었어요. 어디에서는 손해보험엔 없었어. 전혀 수술비란 담보가 없었습니다. 손해보험에서. 근데 자꾸 좋아지면서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가 생긴 거야.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는 다 테두리로 아픈 거 다 주고 다친 거 다 주는 거야. 골절은 다친 거야 아픈 거야? 다친 거지. 그러면 얘는 골절도 줘. 근데 이런 수술비가 따로 있어. 골절 수술비. 얘는 뭐만 주겠다는 거야? 골절로 수술하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해라는 테두리에 교통사고 수술비도 들어갈 수 있고 교통사고든 뭐든 이렇게 하면 골절 수술비도 들어갈 수 있고 그지? 근데 얘네 둘이 제일 뭐한 거다고? 범위가 가장 넓은 거다. 그러면 이 질병 수술비는 아프면 다 해주는 수술비인데 안 되는 게 뭡니까만 생각하는 거야. 안 되는 게 뭡니까? 안 되는 건 정해져 있다. 회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데 안 되는 게 정해져 있다. 보통 뭐가 안 됩니까? 제왕절개 같은 산부인과 질환이 안 돼. 출산 관련된 수술이 안 돼. 그리고 비뇨기 계통의 성기능 계통의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는 가장 넓은 범위의 수술비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무슨 수술해도 주는 거잖아. 너는 지금 용종 올 때도 100? 아파서 무슨 수술해도 기본적으로 100만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일 넓은 범위니까 보험료가 어때?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얘를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보험료가 어떻다? 비싸다. 자, 얘는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인데 질병상해 수술비를 제외하고 이 다음에 또 나오는 수술비가 또 있는 거. 오늘 수술비 3개를 배울 거예요. 자, 오늘 이걸로 해봅시다. 수술비 3개를 배울 건데 질병상해 수술비를 제일 처음에 배웠어요. 질병상해 수술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술비가 이제 제가 뭐라고 썼어요? 1호종 수술비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종별 수술비라 그래요. 종별 수술비. 이 수술비는 굉장히 오래된 담보입니다. 이 종별 수술비는 원래 어디에만 있었던 거냐면 생명보험사에만 있었던 거예요. 이 종별 수술비가 생명보험사에 있었고 손해보험사는 수술비가 없었는데 이 종별 수술비가 있었기 때문에 손보사에서 만든 게 이 수술비인데 지금은 둘 다 있어. 둘 다 있어. 생보사에서도 저 두 개가 다 있고 손보사에서 두 개가 다 있어요. 근데 그냥 뜻을 보자면 원래 얘가 엄청 오래된 수술비다. 1호종 수술비입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아까 얘는 아프면 다 해줄겠는데 얘는 정해져 있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 그런데 1에서부터 5까지 어디로 가면 갈수록 심각한 질병인지는 알아야 하잖아. 그죠? 2에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얘가 암이나 뇌, 심장 같은 수술이 되는 건데 한 가지만 봅시다. 현재는 전부 다 5종 수술비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몇 종까지밖에 없었냐면 3종까지밖에 없었어요. 3종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종별 수술비가 1에서 3이라고 표시된 건 보험이 더 옛날 거고 1에서 5로 표시된 건 지금 판매하는 상품인데 여러분들이 1, 5종 수술비에서 기억해야 될 건 질병 수술비는 고민할 게 없어. 몇 종일지가 고민이 없잖아. 아프면 그냥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거 빼곤 다 나가. 근데 이 종별 수술비로 오면 이 고객의 질병에 맞는 종이 몇 종인지를 뭐 해줘야 되겠어?
알려줘야 되겠죠. 이 말 기억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종을 뗐어. 근데 네 수술비가 질병 수술비로 가입돼 있으면 너한테 얘기할 게 다른 게 없어. 용종 떼셨네요. 선생님 용종 떼셔서 수술비가 얼마 나갈 겁니다. 질병 수술비에서. 맞지? 넌 얼마 나가는 거야? 질병 수술비를 얼마 나가? 100만 나가잖아. 근데 종별 수술비는 거기에 안 찍혀. 거기에 안 찍혀. 근데 용종을 떼면 종별 수술비에서도 지급이 된단 말이야. 근데 1종과 5종의 금액 차이가 다 있어요. 보통은 뭐 20, 뭐 30, 50, 뭐 100, 200, 500. 뭐 이렇게 종별마다 있어. 그지? 그러면 이 종을 확인해줘야 금액이 확인되는 거야. 건우야, 내 말 지금 이해됐냐 안 됐냐? 안 됐냐? 다시 한번 해보자. 용종이란 질병을 뗐어. 용종이든 암이든 이 수술비에서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그냥 다 질병이야. 너는 용종을 떼도 100, 암 수술을 해도 뭐야? 100. 맞아? 이해돼? 여기까지 됐어? 용종을 떼도 100, 암을 떼도 100이야. 암 수술을 해도. 근데 일로 오면 종목 수술에 따라서 수술비가 달라져. 왜? 뭐가 바뀌니까? 종이 바뀌니까. 종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 담보가 있는 사람한테는 네가 아픈 거에 따라서 네가 뭘 찾아줘야 돼? 몇 종인지를 찾아줘야 돼.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해봅시다. 암 수술을 해도 얘는 100만 원이 나가요. 근데 일로 오면 암은 기본 몇 종인데? 5종인데 이 5종에서도 혹시 알아? 종이 떨어지는 이유, 암 수술이 5종인데 5종 수술인데 몇 종으로 바뀔 수 있잖아. 내용 알아? 그렇지. 우리 상현이는 내가 보여. 너 원래 리치엔코? 내가 젊은 친구들의 이 보험 수준을 굉장히 무시하는 편인데 너는 그래도 알긴 다 안다. 얘는 5종 수술은 암은 5종이 기본이야. 근데 이 5종 수술도 암이라고 해서 다 5종을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찢었다 그러죠? 그죠? 찢어서 보는 관열 수술을 가슴을 찢으면 개흉술, 이 배를 찢으면 개복술, 머리를 찢으면 개골술, 개두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암 수술을 하면 이렇게 찢어야 본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 뚫는다 그랬어? 구멍을 뚫어서 뭘로 본다고? 내시경 카메라로 본다고. 자, 똑같은 암 수술인데 카메라로 보고 수술하면 몇 종으로 바뀌어요? 3종으로 바뀝니다. 내시경하 절제술은 전부 다 3종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100만 원이야. 근데 종별 수술로 오면 이제 찾아줘야 돼. 수술의 방식에 따라서도 종이 바뀌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근데 여러분들 깊게 들어가도 어차피 몰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질병 수술비라는 게 하나 있고 얘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넓은 범위지만 무슨 수술비가 하나 있다? 1호종 수술비가 있다. 종별 수술비. 자, 그러면 얘하고 동시 가입이 될까 안 될까? 주하나. 돼. 되면 얘도 받고 뭐도 받아? 얘도 받는 거야. 근데 보장 분석이 안 나와. 보장 분석에 니네 보장 분석한 거에 종별 수술비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자, 내가 내 케이스를 알려줄게. 내가 보장 분석 표를 봤더니 내 보장 분석에 질병 수술비가 얼마 찍히냐면 나도 100만 원인가 찍혀 있더라고. 그럼 다시 얘기해서 내가 용종 뗐다 그랬잖아 올해. 나 얼마 받는 거야? 100만 원 받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본 거야. 내가 너무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받나?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수술비 담보가 뭘까? 여기에 표시는 안 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있다. 그게 무슨 수술비야? 종별 수술비야. 그러면 용종을 제거하면 몇 종? 몇 종이냐? 2종 수술비야. 그러면 2종 수술비가 있는지를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거야. 네가 안 찾아주면 고객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다시 질병 수술비는 고민이 없어. 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까지?
질병 수술비는 고민이 없어. 근데 무슨 수술비는 고민이 필요해? 종별 수술비는 고민이 필요해. 찍어낼 수가 없어. 왜? 각자가 다 다르니까 어디에 찍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누가? 수기로 네가 찾아줘야 돼. 수술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질병 수술비는 보장문서에 다 나와.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뭐가 있는지 찾아줘야 돼. 종별 수술비가 있는지 찾아줘야 돼. 자, 여기 얘네는 다 중복 보상이 되는 정액형 담보입니다. 질병 수술비가 있구나. 그 다음이 종별 수술비가 있구나. 이 종별 수술비는 상해 질병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종별 수술비, 상해 종별 수술비 따로 있지 않고 얘는 질병 상해 포함인 거고 얘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장문서에 보면 상해 수술비가 있잖아. 근데 거기 보면 밑에 골절 수술비가 또 있을 거야. 칸에 보면 골절 수술비가 또 있을 거야. 이쪽에 보면 깁스 치료비 있고 골절 진단비 있잖아. 그러면 네가 골절로 고객이 와서 수술을 했으면 상해 수술비 500만 원에 골절 진단비 나갈 거고 깁스 했다고 하면 그것까지 나가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보장 문석을 통해서 찾아주는 건데 갈수록 이 수술비가 많아지니까 수술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N대 수술비예요. N대 수술비입니다. 이 N은 숫자의 N이에요. 원래 이걸 맨 처음에 출발할 때 7대 수술비였어요. 7대 수술비. 이걸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된 게 14대, 18대, 21대까지는 내가 외우라 그랬어. 4, 7, 14, 18, 21은 내가 외우는 노래도 만들어줬거든. 여기까지 외웠다고. 근데 지금 못 외워. 왜? 121대. 뭐 150. 이렇게 나오니까 N대 수술비를 외울 수가 없어. 근데 부위가 얘네도 추워? 춤 켜? 추워? 안 추워? N대 수술비. 이 앞에 숫자가 적혀있는 수술비란 얘기입니다. 얘는 아무 숫자 없지? 그냥 질병 수술비. 얘로 넘어오면 종별 수술비. 1, 5종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질병만 해당되지만 몇 대인지를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100 몇 대야. 그러니까 얘를 외울 수는 없잖아. 대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 크게 이런 부분들을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기억하는 건데 이 기억하는 건 다음번에 내가 할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수술비를 볼 때 이 세 담보가 있다라는 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자, 다시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N대 수술비. 얘하고 얘는 왜 중요하냐? 보장 분석에 안 나와. 그러니까 실제로 수술을 했다고 하면 질병 수술비를 베이스에 깔고 종별 수술비나 N대 수술비가 있는지를 체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정도까지가 3대 수술비를 구별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